비상사태 해킹 공격입니다.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취리히 공항. 지금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 후베르트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20년 동안 보안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성격 덕분에 저는 종종 철의 관리자로 불리기도 하죠. 그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늘 믿어온 건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직접 종이 여권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 그게 제가 신뢰한 방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각국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 제안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어든 것은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 인증 시스템. 기술은 훌륭해 보였지만 과연 실전에서 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날 오후 국제보안회의에 참석하니 이미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을 상징하는 깃발 아래 한국 대표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 태도는 단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들으셨죠? 한국 여권이 올해 글로벌 여권 지수 1위랍니다. 그 말에 또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위조율이 0.001%도 안 된다던데요. 진짜라면 대단하긴 하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통계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지. 중요한 건 현장성이야.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강조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듣다 보면 결국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표 최민영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한 말투로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디지털 여권 시스템 도입 이후 출입국 심사 시간이 평균 45% 단축됐습니다. 위조 시도는 98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고요. 해킹 시도는 지난 5년간 0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완벽했기에 오히려 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박사는 이어서 실시간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 여권을 들고 단상에 설치된 스캐너에 가져다 댔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영, 1985년생, 대한민국 국민. 비자 유럽 지역 3년 유효. 정확하고 빠른 인식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그는 이번엔 일부러 손상된 여권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사진이 긁히고 일부 정보가 지워진 여권이었죠. 이런 경우 기존 시스템에선 거의 대부분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디지털 아날로그 병합 알고리즘을 통해 정합성을 분석하고 원본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냅니다. 스캐너는 단 2초 만에 손상된 여권의 모든 정보를 복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했죠.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팔짱을 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꽤 위험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군. 기술적인 완성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최 박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의 시간을 아끼고 무엇보다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가 끝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취리히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해킹 공격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부책임자 알베르토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팀은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여권 확인으로 전환하세요. 지금 당장.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5만 명이 넘는 승객이 드나드는 국제공항을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국장에는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즉시 국제사이버보안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보안 책임자로 참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회의장에서 저는 최 박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공식 사이버 보안 지원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후베르트 씨,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영 박사가 침착한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문제를 아시아 기술로 해결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영 박사와 그의 팀은 놀라운 속도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듯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4시간 만에 해킹의 근원을 찾아냈고 48시간 만에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일을 단 이틀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매일 수천 번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최민영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마친 최민영 박사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후베르트 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시스템을 실제로 시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의심이 많은 저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그들의 능력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용 서버를 구축하고 한국 팀이 가져온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놀라운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지닌 특별한 보안 기능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홀로그램, 특수 잉크로 인쇄된 코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보안이 완벽하게 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한국 여권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가진 실력과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영 박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후베르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긍지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최민영 박사가 들려주는 한국 여권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여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한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 안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권 보안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한국 여권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투자했고 항상 한 발 앞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민영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은 전자 여권을 도입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전통적인 보안 요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최민영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여권의 특별한 보안 요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육각형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문양, 특수 잉크로 인쇄된 패턴, 그리고 독특한 식별 코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정교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저희 여권의 위변조 적발률은 99.9%입니다. 지난 3년간 성공한 위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검토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수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민영 박사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자국민 보호에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30개국 이상 유사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기술 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박사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영 박사의 초대로 한국 대표단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발전, 이면에 있는 국민성과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함,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명예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료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를 열어보니 상세한 기술 명세와 함께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영 박사에게 그는 오늘 오후에 한국 출입국 시스템의 실제 운영 모습을 화상으로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부책임자 알베르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베르트 씨, 이 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알베르토는 제 오랜 동료였지만 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유럽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최민영 박사와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장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정연하게 줄지어 선 승객들, 신속하게 움직이는 심사관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였습니다. 승객들은 단 10초 만에 여권 확인과 생체 인식을 마치고 통과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는 최소 1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최민영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이미 7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출입국 데이터를 오류 없이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변조 여권 적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의심스러운 여권을 즉시 식별해내는 능력은 우리가 꿈꾸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최민영 박사는 심지어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적발된 정교한 위조 여권이 어떻게 10초 만에 식별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베르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방금 본 것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해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장님을 찾아가 한국의 시스템을 우리 공항에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로 말입니다. 20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걸고 이것이 우리 공항의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스위스 공항이 아시아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반박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취리희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제안서를 들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공항의 최고 책임자인 로젠조 국장은 이미 여러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베르토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좋지 않은 것을 보니 이미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후베르트, 들어오게. 자네가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네. 로젠조 국장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엄격했지만 눈빛에서는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국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스위스 공항 보안 시스템을 아시아 기술로 대체한다고. 자네, 정신이 있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로젠조 국장은 단호한 어조로 회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알베르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장 옆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겁니다. 지난 해킹 사태에서 보셨듯 현재 시스템에는 분명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 시스템의 위조 방지율, 처리 정확성 등 모든 지표에서 우리 시스템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비용이 60%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로젠조 국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탁자 위에 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 스위스는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 제안은 검토할 가치가 없네. 뒤에서 있던 알베르토와 몇몇 직원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위스 전통의 가치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중 일부는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지만 누구도 감히 국장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민영 박사가 보내준 실제 사례들, 특히 한국 시스템 도입 후 사이버 공격이 90% 감소한 싱가포르 공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로젠조 국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충분히 들었네. 자네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우리는 유럽의 기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네. 회의실을 나오면서 알베르토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후베르트. 아시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유럽 사람이야. 우리 방식이 있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전문성과 판단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 공항에 필요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최민영 박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항 내 젊은 기술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직원들이 모였고 그들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에서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유럽연합보안기준위원회에서 일했던 릴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시범 사업을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요. 그것은 완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공항의 한 게이트에서만 제한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테스트해본다면 국장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제안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모든 가능한 반박에 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영 박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화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고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감명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자국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외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안서를 로젠조 국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항 전체 시스템이 또다시 마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킹이 아니라 유럽연합 보안 네트워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였습니다. 모든 공항이 혼란에 빠졌고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로젠조 국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기술팀을 질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위험 부담 없이 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젠조 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게이트에서만 한 달간 테스트해 보게.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이야.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최민영 박사에게 연락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팀을 다시 조직했고 일주일 만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팀의 효율성과 정확도는 우리 기술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마침내 시범 운영 첫날이 밝았습니다. B19 게이트에서는 한국의 신기술로 여권 확인이 이루어졌고 다른 모든 게이트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19 게이트의 처리 속도는 다른 게이트의 3배였고 보안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위조 여권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다른 게이트들이 간헐적인 오류로 지연되는 동안 B19는 단 한 번의 장애도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들은 B19 게이트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다른 항공사 승객들도 이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대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알베르토조차 B19 게이트의 효율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범 운영 2주차에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로젠조 국장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범 운영 첫 주. B19의 처리 속도는 다른 게이트의 3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고 정교한 위조 여권도 완벽히 탐지해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그 게이트를 선택해 몰려들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교통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출입국 평균 소요 시간 12초. 위조 여권 적발 3건. 장관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항 전체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 책임자는 카를 후베르트. 전환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매주 화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스위스 팀원들도 점점 자부심을 느끼며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취리히 공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이트에 한국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출입국 처리 시간은 75% 단축, 위조 탐지율은 300% 상승. 여행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제 우리는 유럽 공항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한국의 여권 기술이 스위스를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